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으로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는 어떤 방향이 될지 파기로 가든 재협상으로 가든 그 여파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.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고석승 기자,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이제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이 재협상 또는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청와대 설명은 뭡니까? 네, 청와대 측은 일단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소회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특히 한 관계자는 오늘 입장이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후속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이 빠르고 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최소한 재협상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근데 일본은 지금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후속 조치의 선택지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.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일본이 거부하면 합의 파기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향후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양국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실상 합의 파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.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. 예, 그게 뭔지는 좀 보죠. 근데 방금 언급한 또 다른 방법, 이게 중국과의 사드 갈등 봉합 과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? 네, 문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에서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도로 정상적 외교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무조건 합의 파기로 가서 이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건 피하겠다는 뜻입니다. 특히 이 중국과의 사드 문제를 봉합할 당시 협의의 바탕이 됐던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소통은 계속하면서 동시에 이 교류 협력도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가 떠오르는 대목인데요. 그래서 이른바 이런 식의 이 투트랙 전략이 일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예. 자, 그럼 일본 반응을 또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. 마지막으로 만약 양국 합의가 재협상이나 또는 파기로 가게 되면 그 합의 결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청와대는 일단 이 화해치유재단의 존폐 여부 등도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는데요. 다만 합의 이행을 전제로 일본에게 받은 10억 엔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이 합의가 무력화되면 재단도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.